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올해 첫 월요일,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또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푸른 하늘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원주 광주 고속도로 서원주 나들목이 운영비 지원을 놓고 이 원주시 업체 측이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네요. 당초 협약 내용대로라면 30년 동안에 250억 원 가까운 또 여러 가지 물가 상승분까지 고려하면은 이 400억 원 이상을 이 업체 측의 부담분으로 원주시가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재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게 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좀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홍천과 횡성, 철원, 화천, 양구 등 강원도 내 지자체 백신 접종 센터의 접종이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최근에 각 지자체에 이달에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잠정 중지하고 2차 접종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지자체들은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을 중단하고 2차 접종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내에선 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평창 6명, 원주 4명, 동해 춘천이 각 3명, 또 강릉과 인제가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이 강원도는 최근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증가한 뒤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 가칭 원주 기업고등학교 설립 부지가 이달 중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주 중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열어 기존에 제시되었던 2개의 기업고등학교 부지를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교육청은 교육감 승인을 통해서 최종 설립 부지가 확정되면 오는 7월 중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기업고등학교 설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 원주 고속도로에서 이제 서원주 IC, 서원주 나들목이 있죠. 자, 근데 서원주 나들목 당초 이 사업 계획에는 이 서원주 나들목의 설치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의 요구로 서원주 나들목을 설치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 나들목의 운영비를 원주시가 부담하겠다는 협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교통량을 재조사해서 또 부담분을 재산정하자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 업체 측이 거부했죠. 이런 가운데 이 거부가 이루어지면서 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만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양측의 갈등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애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자리했습니다. 먼저 신재섭 시의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재섭입니다. 네,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동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원주 광주 고속도로 이게 개통된 게 2016년이죠. 그렇습니다. 2016년 11월인가? 예, 하여튼 말에 이제 개통이 되었고 이제 5년 정도 이제 되었습니다만 6년 돼가고 있고요. 근데 당초에 그 서원주 나들목, 그러니까 기업도시 인근에 있는 나들목이죠. 이게 그 사업 계획에는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어쨌든 이제 늘 상습 정책인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불편함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2011년 12년 경에 이제 제2영동고속도로를 개설하기로 이제 아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하고. 그때 이제 서원주 나들목이 없었죠. 없었는데 이제 계획 안에 제2영동 주식회사 계획 안에는 없었고
어쨌든 이제 그때 이제 시가 볼 때는 우리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나 관광을 위해서는 어쨌든 있었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비용을 좀 부담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가 변경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설할 때는 이제 그 IC 공사비 그 다음에 내려온 램프 구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투여해서 개설이 된 상태까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소원주 나들목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데 그럼 어디로 이제 출입을 이제 원주권에서는 하겠다고 당초 이제 계획이 잡혔던 거였죠? 아니, 지금 지역을 요구했죠. 월성 IC.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 측에서는 업체 측에서는 아예 없었죠. 아예 서원주 없었고. IC가. 서원주 IC 없었고 예, 그럼 뭐 남원주나 북원주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했던 거였습니까? 애초에 계획 안대로라면? 그렇죠. 주로 이제 원주역이나 아니면 뭐 문막 네. IC나 이런 데에서 진출입을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도시까지 가는 건 상당히 멀겠죠. 기업도시 어떤 그 교통 인프라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봐서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근데 결국 그 서원주 아니 나들목을 설치한 게 원주시의 요구로 이렇게 지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이 개발 이 설치 비용을 원주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였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좀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일단 개통 예정이 2016년 11월 11일자로 예정이었었는데 정상적으로 개통을 못했고 3개월여간의 협의를 통해서 17년 2월 말 가서 비로소 이제 개통을 했죠. 전체 고속도로 개통 말입니다. IC 서원주 IC. 서원주 IC만.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문제가 2016년 말에 고속도로는 개통이 되었는데 그렇죠. 예. 서원주 나들목의 진출입은 한 석 달 정도 더 연기되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이 부분부터 사실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니까 느껴지는 그 것인데. 부분이 처음에 잘못된 게 2012년도에 이제 협약서가 작성이 됐는데요. 네. 이게 협약서 체결 내용 자체가 이게 불공정 협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네. 왜 불공정하냐면은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IC를 건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경우에는 네. 그 건립 비용, 그러니까 IC 건립 비용, 그다음에 거기 진출입로를 확장하는 연결도로 이런 비용들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도 부담을 하고 해서 만들어집니다. 네. 그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는 운영 비용이 이제 문제죠. 그 네. 부지하고 시설을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하게 돼 있죠, 보통. 예. 기부 체납을 하면 그걸로 끝 맺어야 됩니다. 계약 내용을. 네. 그런 상태에서 국가에서는 국가 자산이 그만큼 증가되겠죠. 네. 오히려 그런 국가 자산이 증가된 만큼 오히려 그 지자체의 시민들한테는 무상으로 알겠습니다. 오히려 일정 기간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거꾸로? 일반적인 그 고속도로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됩니다만은 이 광주 원주 고속도로는 민자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개념이 다를 것 그건 같은데. 민자를 투입을 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거지. 예. 기본적인 설계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서원주 IC가 건립을 하겠다고 승인된 것도 국토교통부에서 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은 애초에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나들목을 건설했으면은 그 이후에 운영비는 이것은 부담하지 말았어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예. 입장이시고요. 근데 설계는 당연히 이제 설계하고 승인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담당을 하지만 네. 거기는 어쨌든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만든 고속도로예요. 그들이 원치 않으면 안 하면 그만인 거죠. 예. 물론 당연히 협의는 이제 하겠죠. 그 민자가 들어와서 일단은 건립을 하지만 30년 동안에 이제 통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익이나 그 원금을 이제 회수해 가는 방식이죠. BTO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해서. 예. 그렇지만 이 건립 자체는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고 예. 이런 거 이제 허가하고 할 때는 당연히 국토부에서 보겠죠. 그러나 이제 민자들은 그들의 수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 그분들이 이제 원주에서 원주 나들목을 계획을 안 했던 거니까. 사업 주체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사업 주체 자체가 예. 국가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민자고속도로의 민자- 사업 주체는 업체죠. 그
시공을 민간이 하는 거지. 네. 사업 주체는 국가죠. 국가에서 발주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발주해서 국가에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 예. 시공 자체만 예. 민간에서 자금을 들여서 시공을 하고 예. 사후에 그 자금을 빼가는 거지. 그 운영도 하지 않습니까? 예. 운영도 원래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건설도 하고 운영도 한다면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사업 주체라고 보지 않습니까? 한 20년, 30년 동안 아무튼 그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 그 좀 잘못된 오해고요. 아. 사업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가입니다. 국가고 운영도 국가에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다만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서원주 나들목을 짓느냐 안 짓느냐는 아무튼 그 당시 결정 권한은 그 정부가 아니고 이 업체 측에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국가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원주시에서 예, 이제 우리가 이제 BTO 방식이 주로 있는데요. 예. 어쨌든 계획을 할 때는 국가가 관여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관여를 하니까요. 네. 했는데 이제 그때 국가나 제2영동 주식회사에서 서원주 나들목이 마땅치 않다 네. 이렇게 결정이 난 거고 거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원주는 충분히 진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주 시민은 좀 불편하겠지만은 뭐 돌아가면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냐, 구직이 필요하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알지 못했던 것 같고 그때 당시는 벌써 1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원주가 애초에 계획에는 없었고 이제 그것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서원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결정을 이제 시에서 한 거고 그러면 협상을 했겠죠 당연히. 네. 그때 이제 국토부나 아니면 이제 제2영동에서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시비나 국비를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나들목을 만들었죠. 그러지 않으면 했겠어요 그거를. 네. 그것도 260억이나 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운영비 부담을 이제 시에서 이제 하기로 한 거였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이 금액이 상당해요. 첫 해는 4억, 또 그 다음에도 4억, 그 다음에 또 3억 정도씩 이제 그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30년 동안 이제 단순 그 산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0억 정도, 뭐 물가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한 400억 원 이상이 이제 앞으로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는 거였는데 이게 협약서 내용에 이렇게 다 이제 포함이 된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 아마 애초에 협약서를 쓸 때는 이제 그 아직 개설하기 전이라 아마 운영비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개통 시기쯤 와서 이제 나들목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때 협약은 이제 2017년, 18년 2년 동안은 4억을 주고 네. 2019년에 정확하게 교통량을 측정한 후에 이것이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호 협약을 해서 다시 해서 2019년부터 한 30년 동안 운영비를 지급하는 걸 결정하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3기관에다 맡겼죠 그걸 교통량 조사를. 네. 그런데 이제 그 조사가 나왔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시가 이제 협의를 하자 했을 때 제2영동 주식회사에서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네. 그래서 시도 이제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비용 일부를 덜 보냈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영동 주식회사에서 소를 제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회장님께서도 이 협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요. 당초에 개통하고서 4억씩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2년의 시간이 지나면은 이 교통량을 재조사하자. 교통량이 그만큼 많다면 수요가 있다는 것이겠고 이 나들목의 필요성이 그만큼 더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이 비용도 그만큼 줄 것이다. 재산정을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협약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게 지금 협약 내용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가지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협약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협약할 내용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게 한 가지고요. 그런 이 지금 불공정 계약 자체를 체결한 이후에 불공정 계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들어서 이 협약 자체를 무효화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은 게 또 원주시의 잘못이죠. 이 협약 내용 자체는 무효화시킬 수 있었다고요? 이건 불공정한 계약이니까요. 불공정한 계약은 지금 우리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급부와 이제 반대급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원주시와 원주 시민들은 통행을 할 수 있는 통행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 쪽에서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급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공정한 계약이 돼야 되겠죠. 계약은. 근데 그 당시에 원주시가 부담하는 비용만 따져도 IC 건설 비용이 275억이고 네. 거기 연결도로 확장 비용도 303억이고 대략 한 578억 정도를 부담을 하고 그 IC를 세운 이후에 네. 또 그 자체를 원주시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국가에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네. 그럼 소유권 자체도 없고 원주시에서는 비용만 578억이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운영부까지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불공정 계약이다라는 이제 말씀하시면은 사실 운영 비용 부담 비율을 놓고서 현재 그 원주시와 또 그 업체 측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7월에 소장을 접수하고 현재 그 재판이 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뭐 늦춰지고 있습니다만은 애초에 불공정 계약이라고 보신다면은 원주시의 의견이 재판 결과에서 대폭 반영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 번영회에서는 2019년도에도 예. 뭐 하여간 그 지방 그 신문 칼럼이나 또 원주시장 그 대화를 통해서 이건 불공정 계약이기 때문에 예. 부당이득금 오히려 준 돈을 반환하는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원주시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네. 거꾸로 이번엔 소송을 당해서 그럼 그 산정되는 줘야 될 운영비 일부만 주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안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회장님은 애초에 운영 비용을 지급할 이유도 없고 이게 또 이제 저 업체 측에 부당이득이 되니까 이것을 도리어 다 받아내도 부족할 판에 웬 소송이냐라는 그 입장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의회 측에서는 이 부분 사실 굉장히 많은 그 논란이 있고 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개통을 하고 한 3개월 동안 우리 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 나들막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러나 이제 네. 주민들이 또 집회도 있었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협약서가 써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2년 주고 1년 평가하고 나중에 또 다시 협약합시다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뭐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소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019년에 했고 2020년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20년에도 우리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고 소송이 왔으니까 소송 결과를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뭐 승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회장님이시다 하고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잘 저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 잘해서 그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전달 그러니까 이 잘해서 소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무효 주장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방제재법 위반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이 지금 17년 2월 17일 날 맺은 협약서 내용에는 4억씩 2년간 주고 그다음에 28년간 어떻게 주겠다 이런 내용이 금전 부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그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의회의 동의 없이 이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지방제재법 위반으로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장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도 이제 그 서원주 나들목을 폐쇄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아마 개통을 못 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시 협약을 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동의 내용 자체가 흠결은 이제 그 당시- 보완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흠결 보완이 아니죠. 그 당시 의회에 2017년 2월 초에 원주시에서 의회 동의 받은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운영비는 오히려 원주시에서 지급하지 않겠다 앞으로. 그러니까 동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동의한 겁니다. 이런 2년간 4억 주고 28년간 얼마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동의받은 게 아니고 운영비는 오히려 지급하지 않겠다 그랬죠. 다음 주에 좀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금 현재 그 소송을 가기까지 일단 업체와 원주시의 입장만 제가 따져보면은 교통량이 늘어났으니까 재산정에서 이 원주시의 부담분을 좀 이게 좀 줄이도록 하자라는 그 요구를 했었는데
업체 측에서는 뭐 좀 다른 그 명분을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나들목과 상관없이 전체 교통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이용료 부분으로 봐야 된다. 사실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이 부분도 좀 미세한 부분을 좀 다루고 싶었었는데 여기 좀 거대 담론으로만 좀 주제가 좀 진행되면서 제대로 이거를 짚어보지 못했고요. 다음 주에 좀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재섭 시의원 또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이요. 재단 출범 9년 만에 최다인 총 11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평창 문화예술재단의 박재훈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이 올해 총 11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선정된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굵직한 사업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대관령에서 저희가 올림픽을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영화제 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정부에서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 이미지 개선 사업이라고 17억짜리입니다. 그게 가장 커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라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평화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또 평창 읍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꿈꾸는 다락방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진행되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시설들이 있습니다. 진부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랑 달빛생활문화센터에서 지역문화 전문 인력과 전시해설 인력 지원 사업,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어우라띠 온돌에 관련해가지고 또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네.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총 이렇게 해서 11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에 선정이 되었는데 또 이제 확보된 사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총 20억인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관령 중심으로 영화제 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17억이 되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라 그래서 평화 페스티벌이라 그래서 그게 도비가 우선 8천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근데 예. 저희가 이제 이번 5월에 그 평창군에서 의회가 진행되면 거기 매칭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또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또 그만큼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또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제일 큰 문제 예산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뭐 재단 측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려면은 저희는 어떤 주민들의 반응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의 어떤 자문위원도 구성이 지금 착착 준비가 되고 있고 그 나름대로 지금 뭐 코로나 변수가 있지만 공연장에 대한 답사나 공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 네. 지난 5월 1일 날 그 꿈꾸는 다락방 토요문화학교를 처음 교육을 했습니다. 40가족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연극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닌 체험 위주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고 더 좀 교육을 좀 신청을 하고 싶다라는 반응이 또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알리면서 신청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좀 최대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평창군은 내년이죠. 2022년도 문화도시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공모 사업들이 또 다수 선정되고요. 또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문화도시로서의 첫 번째 걸음을 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모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실 우리가 올림픽 개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임팩트 있게 어필할 수 있는 뭔가 콘텐츠나
인적 자원에 대해서 좀 단도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어요. 네. 근데 어떤 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런 콘텐츠와 인적 자원에 대한 단도리를 할 수 있으면서 시설에 대한 활용도도 극대화할 수 있는 네. 한마디로 그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반 조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 또 사업들 원활한 또 진행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의 박재훈 사무국장이었고요. 자, 5월 3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